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우리 팀은 분명 애자일하게 일한다고 하는데 왜 시간이 갈수록 더 느려지는 것 같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연구에서 찾아낸 그 비밀, 바로 모듈형 아키텍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걸 한번 보시죠. 믹 커스텐이라는 분이 아주 재치 있는 말을 했어요. 이른바 점심 요소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요. API를 아주 살짝만 바꾸려고 하는데 개발자 10명한테 일일이 부탁하고 점심까지 사줘야 한다? 이건 뭔가 시스템이 단단히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라는 거죠. 바로 이게 많은 조직이 겪는 애자일의 역설입니다. 뭐 스프린트다, 칸반이다, 플래닝 포커다. 애자일에 좋다는 건 다 가져와서 적용했는데 이상하게 빨라지기는커녕 점점 더 느려지는 거예요. 정말 미스테리죠?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사람들은 보통 우리 프로세스가 문제인가? 하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근데 연구 결과를 보면 진짜 원인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프로세스가 아니라 우리가 만들고 있는 바로 그 제품의 아키텍처. 이게 문제였던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기술 부채가 마치 족쇄처럼 우리 발목을 꽉 잡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진단을 해봐야겠죠? 문제는 아키텍처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우리 시스템 아키텍처가 과연 건강한 상태인지 그걸 알려면 뭘 봐야 할까요? 아키텍처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데는 크게 3가지 질문이면 충분합니다. 첫째, 모듈화가 잘 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서로 막 엉켜있지 않고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냐는 거죠. 둘째, 계층 구조가 명확한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각의 컴포넌트 자체가 너무 복잡하게 꼬여있지는 않은가? 바로 이겁니다. 이런 상상 한번 해볼까요? 어떤 시스템이 있는데 이걸 한 사람이 머릿속에 다 넣고 이해하려면 IQ가 한 400은 되어야 한대요. 말이 안 되죠. 근데 사실 요즘 소프트웨어가 다 이렇습니다. 너무 복잡해서 한 사람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팀을 이뤄서 관리할 수 있도록 잘게, 아주 잘게 쪼개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키텍처를 보면요. 딱 2가지 상태로 나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건강한 아키텍처가 있고요. 반대로 완전히 망가진, 건강하지 않은 아키텍처가 있죠. 전자는 팀이 알아서 착착 일을 하게 만들어주지만 후자는 그야말로 혼돈의 카오스, 아무것도 못하는 교착 상태를 만들어버립니다. 자, 건강한 아키텍처를 한번 볼까요? 마치 잘 정리된 레고 블록 같아요. 각 모듈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고 연결 부위, 즉 API도 아주 단순하죠. 계층 구조도 딱 잡혀 있고요. 이러면 각 팀이 자기 블록만 딱 맡아서 작업하면 되니까 다른 팀에 영향을 줄까 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정말 이상적이죠.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이 모든 게 무너진다는 겁니다. 엔트로피 법칙처럼요. 정해진 길, API를 무시하고 막 지름길을 만들고 의존성은 스파게티 면처럼 얽히고 설켜버리죠. 결국엔 이거 하나 고쳤는데 저기서 10개가 터지는 그런 끔찍한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실제 코드베이스를 분석해보니까 무려 80% 이상이 바로 이런 스파게티 상태였다는 거예요. 자, 이게 그냥 개발자들이 힘들어요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진짜 돈 문제, 비즈니스 문제로 직결돼요. 실제로 얼마나 큰 비용을 치르게 되는지 그 증거를 한번 보시죠. 특히 이 복잡성이 응축된 아주 위험한 부분을 코어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핵심이 아니라 암덩어리 같은 거죠. 수백 심지어 수천 개의 파일들이 서로가 서로를 물고 뜯으면서 꽁꽁 묶여 있는 거예요. 뭐 하나 건드리면 다 같이 무너지는 그런 시한폭탄 같은 곳입니다. 실제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이언 브리지라는 회사인데요. 유독 한 팀이 계속 죽을 쓰고 있었어요. 왜 그런가 하고 들여다봤더니 그래서 이 팀이 지난 10년 동안 야금야금 자라난 무려 2,000개짜리 파일 코어 안에서 허우적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코어가 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실제로 측정을 해봤거든요. 결과가 정말 놀랍습니다. 우선 버그부터 볼까요? 이 코어 안에 있는 파일들은 바깥에 있는 파일보다 결함, 즉 버그가 발생할 확률이 무려 3배나 높았습니다. 생산성은 어땠을까요? 말 그대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무려 60%나 떨어졌어요. 일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가장 가슴 아픈 건 사람이었습니다. 이 코어에서 일하던 개발자들은 다른 개발자들보다 회사를 떠날 확률이 자그마치 10배나 높았어요. 사람이 버티질 못하는 겁니다. 버그는 터지지, 생산성은 안 나오지, 사람은 떠나지. 이건 뭐 회사가 망하는 지름길이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큰 문제는 이 복잡성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눈에 보이게 만들어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아주 기가 막힌 해결책이 있습니다. 바로 설계 구조 매트릭스, 줄여서 DSM이라는 건데요.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우리 코드의 뼈 구조를 찍는 엑스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눈에 안 보이던 의존성이나 숨어있던 코어를 한눈에 딱 보여주는 거죠. 이게 올림푸스라는 소프트웨어의 DSM 사진입니다. 리팩토링하기 전 모습인데요. 여기 가운데에 보이는 저 거대한 붉은색 사각형 보이시죠? 저게 바로 800개가 넘는 파일들이 얽혀있는 코어입니다. 전체 시스템의 15%가 저렇게 한 덩어리로 뭉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걸 리팩토링한 후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짜잔, 마법 같지 않나요? 그 거대했던 붉은 덩어리가 잘게 쪼개져서 관리 가능한 작은 조각들로 변했습니다. 복잡성이 확 줄어든 게 눈에 보이죠. 네,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아주 좋은 사례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볼까요? 핵심은 뭘까요? 바로 균형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애자일 프로세스에만 너무 집중해 왔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반쪽짜리입니다. 진정한 민첩성,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계속 빠른 속도를 유지하려면 반드시 애자일 아키텍처라는 또 다른 한 축을 함께 챙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문장을 한번 보세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말 잘 짚어주고 있는데요. 민첩하지 않은 아키텍처 위에서 애자일 프로세스를 돌리는 건 가치 없는 일을 더 빨리 하는 것일 뿐이다. 정말 뼈 때리는 말이죠. 엉망인 구조 위에서는 아무리 빨리 달려봤자 제자리 걸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팀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가장 큰 걸림돌이 어쩌면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 않는 바로 그 아키텍처는 아닐까요?